오늘은 밀리에서제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밀리에서제가 11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KT 주가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밀리에서제 관련주들은 어차피 대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돌아 나갈 종목들은 돌아 나가는데 어차피 진입뮤직이 대장주예요. 진입이 대장주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최고 저점 찍은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3,310원이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따라서 3,310원 근처에서 매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추세 전환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밀리에서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하기 전엔 잘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이슈는 알았는데 나는 과연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건지인데 정확하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한다든가 조금 깊게 봤을 때는 5일선 근처 매수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은 함부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서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계획 영역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밀리에서제가 상장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바닥권에서는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특히나 예전에도 그런 밀리에서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잘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고 최소한 242선까지는 한두 번 갈 수 있으니까 잘 꼼꼼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기 바라고. KT는 당연히 관련주죠. 사실 통신주들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죠. 어떤 경우든 간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거라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깼다. 그러면 당연히 10개선까지 밀리게 되고 이것도 깨면 20개선까지 밀리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이런 데서 사지 않았다면 KT 정도는 피해가는 게 맞아요. 오늘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물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 가격인 36,560원 요 위에만 올려놓으면 다시 반등해서 돌아나갈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일단 10개선을 못 지켜주게 되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메리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KT는 짧게 대응하실 때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TIS도 같이 관련주인데 이제 KT 쪽에 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근데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얼면이 깨고 있죠. 주식에서 20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이 특히 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5개월선 가격인 2,637원 이거에 올려놔야 돼요. 못 올려도 밀리게 되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60개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는 이 선 깨고 있죠.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또 밀릴 수는 있는데 가장 맥심으로 잡아도 내가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60주선이죠. 수급주선. 수급주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60주선 근처 매수 난 깨자마자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추지 말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241선인데 우리는 241선을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눕니다. 여기가 지상이죠. 여기가 지상이에요. 자, 지상, 그죠? 지하. 근데 지하권에서 지상권으로 뛰었죠. 그럼 눌림목을 주는 자리가 241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하권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지하권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240선 찍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240원차가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이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대신에 242선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자, HB 테크놀로지도 관련주예요. 살짝 엮여 있는데 월봉에서는 이제 추세로 완전히 깨졌어요. 뭐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찾아보면 추세를 안 깬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깼고. 자, 22년도 7월달에서는 저점인 1635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돼요. 일봉에서는 아직 5일선을 못 돌렸기 때문에 내가 꼭 밀리에서제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 사고 싶다. 그러면 9월 27일에 저점인 1725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웅진하고 웅진 싱크비 어제 살짝 움직였거든요. 이 친구들은 5일선 돌파하면 사야 돼요. 자, 웅진이 5일선 돌파하고 있죠 지금. 그럼 지금 매수. 지금 매수하고 1085원 깨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웅진 싱크빅도 마찬가지로 아직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주가는 역대적 바닥 가격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역대적 바닥 가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대적 바닥 가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만 판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바닥에서 싸게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파는 저 많은 물량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싸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사죠 지금. 우리는 싸게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특히나 신용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싼 부분들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고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만 털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따라서 시장은 떠날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살 때 월봉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에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제 치매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죠. 치매 관련주가 강했는데 오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잠깐 볼게요. 자, 피플바이오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꼬리 달았죠. 당연히 어제 상한가 오늘 고점이니 24%니까 이틀 만에 54%의 수익이 나왔고 241선 근처가 당일 첫 번째 목표가죠. 첫 번째 목표가를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 들어올 거예요. 자, 엔젠바이오도 치매 치료 관련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혈액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간 자리가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외바닥이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지금부터 관심.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가 상한가 사지도 못하지만 기다려야죠. 이제 눌림목까지. 일단 목표가가 이렇게 9,4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9,400원 갔을 때 매도, 뚫어주면 당연히 매도할 이유 없고 조정 들어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현대약품이 급등해서 떨어졌죠. 이 친구는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그 21선 근처만 깨지 않면 돼요. 여기를 올라가고 있었고 당연히 240 목표가죠. 그만큼 주봉에서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따라서 목표가를 저런 데 잡는 게 좋은데 아직 월봉의 위치는 낮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 다시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퓨처캔도 나름 다른 이슈가 있어서 뭘 개발했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 친구도 치매 치료제 관련주예요. 전립선암 치료제가 치료 목적 추가 승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올라갔는데 자, 치매 치료 관련주로 어제 뛰기도 했었고 월봉의 위치는 낮은데 단 한 가지 약간 우하형 중이라 요거 이제 걱정은 돼요. 자, 주봉에서 보면 아직 5선 못 해줬죠. 일봉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져 돌아갈 것 같은데 아직 크게 메리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장 상황하고 같이 잘 봐야 돼요. 자, 앞타마 사이언스는 어제 알려드렸죠. 예전에 그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크게 급등했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쫙 밀렸는데 월봉에서 위치는 낮아요. 어째 대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바닥은 찍었고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전환 못 해주고 있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앞타마 사이언스를 사겠다. 이 대량 거래가 있으니까 좀 믿어보겠다 하실 분들은 그냥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깨자마자 바로 손절하시면 돼요. 자, 삼진제약이 제일 못 가고 있죠. 삼진제약이 제일 좀 특이해요. 그죠? 다른 치매 관련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러시아 푸틴의 그 핵 위협에 맞서서 요도 관련주기도 하고 또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주기도 하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죠. 그죠? 야,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데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고 주식은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누군가는 단단한 매집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밀리긴 했어도 역시나 아직도 5선 위에 있고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추세가 좋은 거죠. 추세가 좋은데 좀 땡땡이 비슷하게 생겼죠. 주봉에서. 종가 대봐야 알아요. 자, 어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오늘 5일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하면 당연히 지금도 수익권이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5일선만 안 깨면 일단 쭉 들고 가보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전약품 잠깐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맞았어요. 지금 두 번째 목표가 여기에요. 12,800원대. 일봉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데 일단 주봉에서 추세가 좋아요. 자,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살짝 조정 들어와가지고 60주선 근처가 오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갈 자리는 있고 이수앱 지수도 어제 알츠하이머 가지고 떴거든요. 떴는데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어요. 이 친구 깨져 있어가지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거래가 크게 터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EDGC는 큰 메리트 없어요. 아직 5일선도 못 해줬고 진단키트 쪽은 우리가 좀 피해 가야 돼요. 자, 동고바이오제약 아이큐어도 좀 피해 가는 게 좋고 삼진제약 정도가 그래도 5일선만 안 깨면 괜찮고 뭐 피플바이오 연료만 너무 높으니까 살만한 종목 몇 개 없어요. 그냥 아토마 사이언스나 삼진제약 뭐 이 정도 이수앱지수 이 정도만 5일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새벽 영상에 그 동물바이오를 좀 올려드렸어요. 지금 사실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서 이거 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얼른 그 돼지열병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안 그래도 인플레가 심한데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좀 그린데 어쨌거나 김포 파주의 돼지열병이 계속 확진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관련주들한테는 호재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악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바이오텍 먼저 볼게요. 진바이오텍은 제가 알려드렸듯이 오늘 새벽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지금 수익권이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 맞아요. 진바이오텍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상황은 좋은 거고 이글벳도 마찬가지로 5일선 돌파할 때 매수해요.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더 퍼지게 되면
아마 이 친구 섹터는 뛸 건데 잘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금융당 잘 막아서 지금 돼지고기 값도 비싸잖아요, 그죠? 맞아서 좋겠고 어쨌거나 그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농업 바이오가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글벳의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지금 시장이 하도 안 좋으니까 못 가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다 날라갔어요, 얘네들 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가 잘 안 먹혀서 그렇지 사실은 그 다 날라갈 만한 좋은 위치에 있던 거예요. 자, 우진비엔지를 좀 보게 되면 월봉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 낫죠. 이제 전바닥 때만 안 깨면 되는데 자, 우진비엔지도 관련주에 5일선 돌파해주고 있죠. 지금 매수 깨면 손절이고 제일바이오도 5일선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매수해 지금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뛸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우하향이기 때문에 5일선 깨자마자 바로 칼 손절해야 돼요. 자, 체시스가 대장이죠. 체시스가 대장주예요. 자, 월봉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위치가 낮죠. 자, 주봉에서도 이슈 좀 뚫어주고 있고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5일선 지켜주는 자리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주식은 항상 대장주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거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손 FNG가 5일선 못 뚫어주고 있으니까 일단 사지 말고 5일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월봉에서 추세는 다 우하향이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말고 5일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 태경 BK는 관련주긴 한데 제 친구 뭐라고 그랬냐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인 20개월선을 위에 주고 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 우하향으로 안 밀린 거예요.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봉에서 21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라고 21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됩니다. 중앙백신이나 이런 친구들 너무 봐요. 아직 5일선 돌파 못해줬으니까 저런 친구 사시면 안 돼요. 자, CTC바이오 같은 친구들이 5일선 돌파할 때 매수죠. 오늘 같은 날 매수고 전진바이오팜도 5일선 깨지 않았죠. 제가 전진바이오팜도 새벽에 알려드렸는데 그냥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죠.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이죠. 딱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 사지만 말고. 그래서 아직 동물바이오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쓸 자리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전진바이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포르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포르쉐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이 많죠. 지금 이제 공모가 최상단이 확정이 됐는데 캐스타 코리아가 포르쉐 상장 이슈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가 상한가를 갈지 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포르쉐 관련해서 뛸지 안 뛸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막상 상장이 되니까 재료 소멸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포르쉐를 너무 따지지 말고 이러한 주식들이 자리를 깼는지만 보면 돼요. 코리아 FT는 벌써 21선 깰 때가 이렇게 위험한 거죠. 이전 박스권 하나 있다가 깰 때 다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코리아 FT나 3기는 어디까지 밀려 있냐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확인하고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깨지만 않으면 깨면 당연히 사시면 안 되고 자, 자비스는 어차피 큰 상관없다고 그랬죠. 포르쉐가 됐든 말든 이 친구는 어차피 그런 거 이슈가 아니더라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돼요. 한번 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잘 모아놔야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갔을 때 또 잘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르쉐 관련 중에 제가 6일 CNS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포르쉐 때문에 종목이 뛰든 말든 포르쉐를 생각하지 말고 주식은 뉴스를 믿지 마요. 뉴스, 공시, 찌라시, 기사 이런 걸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는데 6일 CNS가 유일하게 일봉에서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떴죠.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터지고 있는 친구가 5일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포르쉐로 엮든 뭘로 엮든 간에 나는 추세 이탈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 5일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5일선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고 어차피 저점 대비 7% 올라갔죠. 오늘도. 지금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추세를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